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띄워들 자료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로보틱스 AI 산업보고서 피지컬 AI는 이제 시작이다입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로보틱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로 투 원 혁신의 문턱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 로봇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죠.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요. 이제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버 같은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로보틱스 같은 응용 분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AI 모델 개발 비용이 눈에 띄게 줄면서 이걸 활용하려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고영 같은 기업들 주가가 그렇게 들썩였던 거군요. 근데 제로 투 원 단계라는 건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매출은 작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뭐랄까 어마어마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꽤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요. 최근 글로벌 이슈에도 핵심 기업들 주가가 빠르게 반등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보고서에서 역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게 왜 제로 투 원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걸까요? 아직은 좀 뭐랄까 공상과학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말이죠.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있는 기술을 개선하고 좀 더 넓히는 그러니까 1에서 N으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0에서 1로의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거대 행동 모델, LAM, 즉 라지 액션 모델의 발전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단순히 언어나 이미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행동 자체를요? 네. 덕분에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가 정말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시장 전망치들을 보니까 정말 입이 벌어지네요. 골드만삭스는 2035년에 378억 달러, ARK 인베스트는 연간 24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까지 이게 정말 현실적인 예측일까요? 물론 예측은 예측이죠. 근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상장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피겨 AI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는 기업 가치가 1년 만에 15배 넘게 뛰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15배요. 와. 네. 이런 글로벌 열기는 당연히 국내 관련 기업들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이른바 K로보틱스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잠재력을 꽤 높게 보는 것 같던데요. 네,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로봇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수요처가 아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세계 4위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고령화 문제라든지 인건비 상승 문제까지 겹치면서 로봇 도입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아, 수요가 확실하다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이런 환경 덕분에 한국의 로봇 기술이 그냥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검증되고 상용화될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적용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고서가 콕 집어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었죠? 특히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부품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액추에이터요? 그게 쉽게 말하면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구동 부품이죠. 아하, 관절이나 근육. 네.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될 정도로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즉 내재화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서의 탑픽 중 하나인 로보티즈가 바로 좋은 예인데요. 이 회사가 소형 통합형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내재화했어요. 다이나믹셀. 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의 수출 비중이 75%에 달하고 테슬라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선두 기업들에도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 레퍼런스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술력의 실제 레퍼런스까지. 이게 핵심이군요. 로보티즈 말고 다른 탑픽으로는 고영하고 현대무벡스를 꼽았네요. 이 회사들은 어떤 강점이 있나요? 고용은 원래 반도체 같은 전자제품 검사 장비, 특히 3D 검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뇌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했고요. 최근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의료 로봇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 검사 장비 기술을 의료 로봇으로 확장했군요. 네. 그리고 현대무벡스는 물류 자동화나 공장 자동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큰 트렌드잖아요. 이 트렌드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 외의 관심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익숙한 이름들도 언급이 됐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로보틱스와 AI, 특히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K 로보틱스의 가능성까지 핵심만 딱 짚어본 것 같습니다. AI가 단순히 계산하고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제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선두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는 점, 또 한국 기업들이 가진 독특한 기회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단순히 기술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기술을 얼마나 내재화했는지, 그리고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니까요. 기술력과 함께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갖춘 기업을 잘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만약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 인간의 일,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 그 너머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가치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